유년기에 불행한 사건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양육법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한 텔로미어를 위한 양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년기에 정신적인 외상이 생물학적인 각인 효과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그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 육아법에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유년기에 스트레스, 폭력, 영양 결핍에 노출되면 텔로미어에 악영향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가정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텔로미어 지식은 텔로미어의 건강한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 방법을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텔로미어는 유년기에 상흔을 추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진 않았는가? 집안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가? 부모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심지어 매를 맞지 않을까 자주 걱정하곤 했는가? 미국인 1만 7천 명에게 이와 흡사한 10가지 질문에 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25%는 2번 이상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4개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나 되었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 마약 남용이 가장 흔했고 그 다음에 성적 학대와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유년기에 불행한 사건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4개 이상인 사람일수록 성년기에 비만, 천식, 심장병, 우울증 등의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생물학적 각인은 유년기에 역경이 몸에 새겨지는 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건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짧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짧은 텔로미어는 이른 나이에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찰스 넬슨의 연구진은 고아들 중에 뇌 활성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W 전구 대신에 40W 전구가 켜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아들 중에 만 2세 이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그 뒤에 입양된 아이들보다 여러 면에서 더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어릴 때 겪은 몇 차례의 정신적 외상 사건이 어른이 되었을 때 텔로미어가 더 짧아질지 여부를 파악하는 몇 가지 예측 지표 중에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유년기의 정신적 외상, 특히 학대는 더 심한 염증 반응 및 더 작은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감정을 달래기 위해 먹는 행동인 감정적 식사와 중독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책 텔로미어 이펙트, 늙지 않는 비밀에서는 유년기의 불행한 경험에 대해서 점수할 수 있는 질문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에 따라서 맞으면 1번 아니면 0번이라고 점수를 부여해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커갈수록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육아와 텔로미어의 관계는 어떨까요? 책에서는 쥐와 원숭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미쥐에게 보금자리에 깔 수 있는 재료를 빼앗고 갑작스럽게 새 우리로 옮김으로써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쥐는 새끼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를 밟고 다닙니다. 젖을 먹이고 핥고 털을 골라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즉 새끼들을 안심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가라앉힘으로써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육아 활동을 덜 했다라는 것이죠. 육아 소홀은 텔로미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연구된 붉은 털 원숭이의 결과도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태어난 직후 소규모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끼들을 무작위로 나누어서 생후 7개월 동안은 한쪽 집단은 어미가 키우고 다른 한쪽 집단은 보육실에서 키웠습니다. 4년 뒤 양쪽의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니까 어미가 키운 원숭이가 보육실에서 자란 원숭이보다 텔로미어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염기쌍이 약 2,000개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처받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양육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델라웨어 대학교의 메리 도전은 역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합니다. 그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부모가 감정의 부조종사가 될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아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책에선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좀 이게 재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커피 탁자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에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괜찮아, 벌떡 일어나. 탁자 가까이 가지 말랬잖니. 이리 나와. 아이가 뭔가 행동을 취하기 바라면서 말없이 지켜본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도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 아기 괜찮니? 꼭 안아줄까? 두 번째 사례는 당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함께 안 놀고 싶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괜찮아, 친구는 더 많이 생길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안 놀겠다고 하는 거니? 뭐 그까짓일로 그래? 자전거 타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이런 답변도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 속상했구나. 무슨 일 있었니? 책에서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 아이는 어떤 스타일에 속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계속 울어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잘 씻고 잘 먹고 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아주 예민할 뿐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빨리 울음을 터뜨렸고 안정되거나 잠이 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냉장고에 윙윙거리는 소리 같은 작은 소음에도 예민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않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대곤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무언가가 바뀌면 몹시 당황해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아이가 예민해진 것일까요?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것은 아닐까요? 책에서는 기질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의 한 가지 측면은 스트레스 민감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소아발달 전문의인 톰 보이스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할수록 아이들의 텔로미어는 더 짧은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예민할수록 더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이들이 잘 살아간다는, 심지어 덜 민감한 또래들보다 더 잘 지내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뜻하게 돌보는 어른이 있는 교실이나 가정에서는 사실상 보통 아이보다 더 잘 지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심지어 다른 아이들보다 덜 다치기도 합니다. 민감성은 좋은 형질도 나쁜 형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지닌 카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트레스에 강하게 반응하는 아동들은 도전 반응을 배움으로써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유년기에 얻은 심각한 정신적인 외상은 짧은 텔로미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외상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 부족이라는 형태로 성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텔로미어가 더욱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둘째, 유년기의 심각한 역경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당시에 아이가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면 사실상 건강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보조를 맞추어 따뜻하게 양육하는 법을 실천함으로써 아이의 텔로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성은 이미 정신적 외상을 겪었거나 예민한 난초 기질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에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